정말 교수님과 같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우리 김태현 박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분은 이번에 이민숙 토론자님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뛰어난 그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외교안보 문제, 또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그 정책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구현시키는 4개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정책 입안자들, 협상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처럼 연구자들, 뭐 싱크탱크에 계시던 대학에 계시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또 저처럼 언론에서 그 같은 보도와 전망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저널리스트가 있고, 나머지 또 여러분 그 플로어에 앉아 계신 그 독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4개의 주체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고 그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오늘 여기 정책 입안하고 정책을 펼치시는 분은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 3개의 주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토론에서 김태현 교수님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말씀을 하셨고, 김진무 교수님은 북한의 대미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일부에서 그럼 한국의 대북 전략, 뭐 북핵 문제 이후 대북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는 빠진 것 같아서 저는 두 분들의 논문을 보고 그 빈자리, 그리고 두 분 교수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제 논평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니 외교 정책 일반을 스마트 파워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뭐 저희들한테 다 익숙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파워가 한반도에서 특히 남쪽과 북쪽에 구현되는 과정을 저희가 언론의 관점에서 제가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 오바마 정부가 1월달에 들어서고 나서 뭐 북한 한반도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 뭐 한반도 정책 라인이 아무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 동아태 차관보 컷 캠벨이 이제 청문회를 한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4월 5일 로켓 도발 때까지는 오바마 정부는 대화를 해서 큰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근데 또 로켓 도발 이후에 저희가 문화일보에서 이제 개념 짓기로는 압박 속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저희가 썼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5 북핵 실험 이후에는 여러 미국의 논자들이 이제 봉쇄 속에 북한 자체의 변화를 기다리는 약간의 저희가 뭐 선의의 무시 정책, 뭐 비나인 네글렉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서 봉쇄 쪽에 좀 초점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좀 변화되는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그거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건강 문제가 그 뇌경색 이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 5년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또 미국 내외의 판단도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후 지금 6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 짧은 5개월간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약간씩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북핵 문제를 그러면 2차 핵실험 이후에 북핵을 어떻게 보냐,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기사를 쓸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지난 10년 대북 정책을 추진하셨던 많은 정책가들, 그리고 주요하게 발언하셨던 대학 교수분들, 연구소의 연구원들, 이분들은 대개 이제 북한의 핵 실험은 오바마 정부의 주먹을 끌기 위한 거고 철저히 협상용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분석되는 여러 이제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많은 분석들은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그 체제 수호를 위해서 핵을 가지려는 쪽이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체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협상용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핵과 체제는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여러 가지 역사적 예를 들어봐도 그 핵을 포기시킨 역사적 전례를 봐도 남아공 정부 같은 경우 아파르테이트 정부가 끝나면서 그 핵이 자체적으로 포기가 되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와 핵폐기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미국의 그 논자들을 보면 마이클 오헨런이라는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북한 체제 교체 시나리오라는 글을 발표를 했죠. 이건 북핵 실험 이후에 나온 글인데 저는 마이클 오헨런이라는 연구자는 민주당 진영의 외교안보 정책가고 힐러리 클린턴 또 자문역도 하고 상당히 발언권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핵실험 이후에 북한 체제교체 시나리오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닥칠 북한 레짐 체인지에 대비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구술한 거에 대해서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핵폐기 쪽보다는 어떻게 레짐 체인지 쪽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됐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만나시고 말씀 나누시긴 했지만 이분이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쓴 북한 핵 정책에 대한 전환 이런 장문의 칼럼을 보면 요지는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다 해서 용인 안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게 아주 조악한 수준의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악한 수준이라 해도 우리가 그거를 그래 북한 갖고 있다는 거 받아들이자. 대신 북한이라는 그 나라 밖으로 이 핵이 확산되는 거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자. 이건 말하자면 이제 북한 봉쇄 정책을 펴자. 그리고 이 봉쇄 정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중국을 압박해서 미중 고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키신저의 미국 그 외교가 또 정부에서의 발언권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불용인 정책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책이 그렇게 변화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김태현 교수님이나 김진문 교수님께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핵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WMD를 없애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레짐 체인지가 돼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돼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든 아니면 김정은이 들어서든 그거는 미국에서 큰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문제는 북한에 몇 개 있을지도 모를 또 핵무기와 또 핵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하느냐 문제인데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북한의 봉쇄를 하고 레짐 체인지들 기다리는 정책을 펼 때 그러면 한국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까? 미국한테는 WMD가 가장 핵심적이지만 한국한테는 WMD보다는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 이게 통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부 혼란이 될 것인지 이런 대안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정책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한국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북 간에는 어떤 채널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지 이런 고민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 초반에 노무현 정부